고시 준비하는 것 같죠. 주택수가 다 다르고요. 여기에 적용되는 날짜까지 다 달라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자, 제네시스님, 올해 집을 팔아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다만 부동산 절세라는 한정된 주제로 따져봤을 때 이왕이면 올해 파셔야 되는 이유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 들어볼 테니까 올해 팔거나 내년 팔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경우라면 내가 올해 팔아야 되겠구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릴 게 올해 집을 판다라고 하면은 올해 안에 그냥 매도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큰일 납니다. 말 그대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소유권을 넘기는 거는 우리 세법에서는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등기 접수가 완전히 넘어가서 소유권이 이렇게 사실상 이전된 거를 매도하는 걸로 봐요. 자, 만약에 이게 잔금일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계약은 올해 안 했지만 그러면 실제로는 내년에 판 거고요. 내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세법들이 많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2021년 1월이 되면 기존 42%에서 무려 45%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과세표준 10억이 넘었을 때 이야기인데 3%포인트가 더 늘어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방소득세 붙으면은 3.3% 세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세금 낼 거라면은 올해 안에 파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종합소득세까지 바뀌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2년 미만 단기 세율이 올라가는데 1년 미만 40%가 이제 70%로 바뀌고요. 이게 1년에서 2년까지는 60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는 거고요. 2년 넘어야지 기본 세율, 즉 6에서 아까 봤었던 45%.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날짜가 21년 6월이에요. 21년 6월. 또 바뀌는 게 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되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중과면은 기본 세율이 10%포인트인데 여기에 10%포인트가 더 붙어서 20%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중과가 되면은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붙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 내년 1월부터 6에서 45로 바뀐다고 했죠. 그런데 3주택 중과가 되면 30%포인트가 가산이 돼요. 그러면은 36에서 75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의 모든 차익이 그냥 세금으로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자, 이 분양권 같은 경우가 내년 21년 1월이 돼서 내가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수가 이제 취득 단계 주택수가 있고 보유 단계 주택수가 있고 양도 단계 주택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가 이미 들어가요. 취득세 중과 따질 때는. 자, 그런데 양도세에 있어서 주택수는 21년 1월 1일이에요. 고시 준비하는 것 같죠. 주택수가 다 다르고요. 여기에 적용되는 날짜까지 다 달라요. 이거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고가주택 비과세의 경우에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의 거주 요건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내용이거든요. 비조정은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해당 다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데 이게 만약에 비과세다. 이 경우에 9억 이하는 비과세고 9억 초과는 과세가 들어가는데 이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80% 장특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까지는 보유만 해도 80% 장특공이 가능했는데 2020년이 되면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혹시 헷갈리실까봐 짚어드리자면은 조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조정, 조정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21년이 되면 또 바뀌어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아예 세분화하는 거죠. 여기 1년에 이제 8%씩에서 10년이면 장특공 80%가 들어가는데 이 8%가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이 9억의 기준은 실거래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9억을 간혹 가다가 양도 차익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거래가, 양도가 자체가 9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인데 엄밀히 말해서 비과세인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80% 장특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해야지 80% 장특공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21년이 되면 이렇게 또 바뀌어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10년 가지고 있으면 40% 최대 들어가는 거고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10년 거주해야지 40%가 들어가는데 10년 보유하면서 동시에 10년 거주를 하면은
최대 장투공 80%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분 계시겠죠. 내가 고가주택 비과세가 있는데 겨우 2년 거주를 딱 채웠어요. 10년 이상 보유했는데. 근데 나는 세금을 가장 줄여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 올해 2020년까지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잔금일까지 다 쳐서.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내가 10년 보유해도 40%는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장특공을.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2년 거주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년 거주 안 했다 그러면 일반 장특공 표가 적용이 돼서 맥스 30%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때 거주 요건은 조정, 비조정 불문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아마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어차피 팔 거 올해 팔아야 되겠구나. 차라리 올해 매도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뭐 반드시 올해 팔아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뭐 이런 거를 딱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제 조건이 어차피 팔아야 되는 물건이라면 올해 파는 게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였습니다.